안녕하세요. 상일고 학생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제 여러분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3학년 선배들이 학교에 처음 등교하는 날인데요. 선배들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이 진짜 학교에 온다는 게 많이 실감도 나고 떨리고 빨리 보고 싶고 그러네요. 오늘 수업도 이제 조금 더 힘을 내서 우리 2주 있으면 만날 거니까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선생님이 근데 저번 시간에 하나 실수한 게 있어요. 우리 부교재 2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거기 9번 보면은 1번에 공기 중에 보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알칼리 금속은 공기와 또는 물과 반응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석유, 기름에 넣으라 그랬죠. 그래서 X라고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선생님 실수. 그러면 오늘은 선생님이 부교재 24쪽부터 문제 풀이한다고 좀 풀어오라고 했었죠. 문제 풀이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봅시다. 현대의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원자들을 원자 번호 순서로 나열했죠.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며 7개의 주기가 있고요. 세로줄을 조기라고 하고 18개의 조기 있죠. 4번 같은 주기에 속한 원소들은 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같은 족에 속한 원소들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죠. 답은 그래서 4번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5번은 맞는 말. 다음에 우리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금속과 비금속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비금속은 대부분 특유의 광택이 있다. 아니죠. 금속이 광택이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2번 비금속 오른쪽에 있죠. 금속은 비금속에 비해서 전기 잘 통하고요. 대부분 고체 상태의 왼쪽 가운데 맞죠? 답은 1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우리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주기율표를 지금 일부분만 나타낸 건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래요. 우리 이거 외웠어요, 여러분? 외우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외우지 않아도 사실 풀 수는 있어요. 한번 봅시다. 먼저 주기율표에서 얘는 수소 헬륨 자리죠. 리베, 비시, 노, 플루오르, 플루오린, 다음에 네온이죠. 그 다음에 A는 나트륨이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 풀면 조금 좋을 것 같고요. 자기가 못 외웠어도 괜찮아요. 안 외웠어도 주기율표의 특성을 알면은 풀 수 있을 거예요. A는 알칼리 금속 자리죠. 1쪽이니까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죠. 다음에 B, 얘는 비금속 원소로 반응성이 커요. 17쪽이라는 거는 원자과 전자가 7개라는 뜻이죠. 하나만 더 있으면은 8개가 되니까 안정하게 돼서 반응을 많이 하려고 해요. 우리 첫 번째 1주기에는 원자과 전자가 2개였고 2주기에는 8개, 3주기 8개, 288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그래서 반응성이 매우 큽니다. 다음에 C는 다른 원소와 화학 결합을 거의 하지 않아요. 왜? 이미 원자과 전자가 8개로 다 채워져서 안정하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3번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 고르시면 될 것 같네요. 답은 그러면 5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5번. 다음에 우리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부터 E는 뭔지 모르겠지만 임의의 원소래요. 원자 번호는 A가 가장 작다. 맞죠? 제일 왼쪽 위에 있으니까 얘가 원자 번호가 A, B, C, D, E 중에서는 가장 작죠. 다음에 D와 E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거는 같은 족이어야 되죠. 근데 얘는 같은 주기잖아요. 족은 2족이랑 16족으로 다르죠. 그래서 X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C는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잘 안 흐르죠. 비금속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죠. 4번 답은 그래서 1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5번 한번 봅시다. 5번 문제. 주기율표 계속 나오죠. 주기율표에서 A, B, C, D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한번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래요. A라고 하는 건 헬륨 자리죠. 헬륨. 얘는 다른 원소와 화학 결합을 거의 형성하지 않죠. 다음에 니은 B와 C는 알칼리 금속 1족이네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죠. 원자과 전자 수가 가장 큰 거는 D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 여러분이 18쪽이라고 A를 고르시면 안 돼요. 18쪽은 원자과 전자 수가 0입니다. 써주세요. 18쪽은 원자과 전자 수가 0이랍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답은 5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6번 한번 봅시다. 다음은 리튬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에요. 쌤이 그때 혼자 여기서 했죠. 봅시다. 실험 과정. 리튬 칼로 잘 잘리죠. 다음에 물에 넣는다. 그리고 거기다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는다 했죠. 실험 결과 잘 잘라지고 물과 잘 반응하고 기체가 발생한다. 그리고 수용액은 붉은색으로 변한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래요. 리튬은 칼로도 잘리고 가위로도 잘라지죠. 그래서 물은 금속입니다. 아까 물에 넣었을 때 발생하는 기체 물어봤는데 수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이거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리튬 두 개와 다음에 물 H2O 두 분자가 반응을 하게 되면은 수산화 리튬과 H2 기체가 발생하게 된다. 아이고, 선생님 이거 끌게요. 메신저가 켜져가지고. 네, 이거 학교 메신저예요. 업무 메신저. 따로 그게 아니고 업무 메신저입니다. 이렇게 참고로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있죠. 맞는 말. 다음에 리튬이 여기 리튬과 물이 반응하면 염기성 물질이 생성된다.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염기성은 여기 보면은 OH 보이시죠? 이게 수산화 이온인데요. 얘가 있으면은 염기성을 띠게 돼요. 우리 수산화나트륨 NaOH, 수산화칼륨 KOH 이런 것처럼 OH가 있으면은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을 내기 때문에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모두 다 맞네요. 5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우리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7번 문제. 그림 가와 나 두 가지 원소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거래요. 여기서 옳은 설명을 한번 골라보래요. 족 번호 물어봤는데 몇 쪽인지 알려면 원자과 전자 수를 알아야 되죠. 가를 보니까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네요. 원자과 전자가 7개가 있죠? 그 말은 17쪽이라는 뜻이죠. 17쪽. 나를 보니까 원자과 전자가 하나 있네요. 그래서 1쪽이라는 뜻입니다. 족 번호 누가 더 커요? 가가 더 크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다음에 가와 나는 같은 주기래요. 같은 주기라면은 전자 껍질이 같아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가는 껍질 2개고 오른쪽에 있는 건 껍질이 3개죠. 그래서 같은 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요. 원자과 전자 수는 가는 7개, 나는 하나니까 가가 나보다 크죠. 지금만 맞네. 7번 답은 그래서 2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우리 8번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 가나다 원소가 있는데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한번 골라보래요. 우리 같은 족인지 아닌지는 원자과 전자 수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죠.
가장 바깥쪽에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냐? 하나. 얘도 하나. 얘도 하나. 그래서 모두 같은 일족이다. 맞는 말이죠. 주기율표에서 같은 주기는 아니죠. 지금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자 껍질 수가 늘어나잖아요. 아니고요.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한다. 요거 알칼리 금속에 대한 설명인데 얘가 아까 1족이고요. 얘부터 리튬, 나트륨 뭐 이렇게 가겠죠. 리튬, 나트륨, 뭐 칼륨 이런 식으로 다 이 디귿은 맞는 말이죠. 답은 기역과 디귿만 맞으니까 3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3번의 기역과 디귿. 다음에 우리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주기율표 A, B, C, D, E가 있는데 임의의 원소, 얘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물어보네요. A는 1족이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죠. 맞는 말. 다음에 B의 원자 번호는 지금 7이다라고 했는데 몇 번이에요? 우리 여기 보니까 지금 1, 2족이 있고 13족이 있죠. 즉 3족부터 12족까지는 생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 번호를 이제 셀 수도 있어야 되는데 원래 여기 위에 1주기가 있어야 되죠. 수소와 여기 헬륨이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 원래 여기는 원래 비어져 있는 거죠. 3족부터 12족까지는 생략이 된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원자 번호 몇 번인지 물어봤는데 1, 2, 3, 4, 5, 6, 7, 8, 9번이네요. 9번. 7번이 아니라 9번이다. 다음에 C라고 하는 건 할로젠 원소라고 했는데 C는 나트륨 자리죠. 얘는 알칼리 금속이니까 틀린 말이죠. 다음에 D라고 하는 건 안정화 물질로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안정화 물질은 18족입니다. 18족. 틀렸고요. 다음에 E와 C는 격렬하게 반응한다고 했는데 요거 E라고 하는 거는 18족이잖아요. 반응 안 한다니까요. 안 해요. 자기 혼자 안정한데 반응을 왜 해요? 불안정할 때 더 안정해지려고 하는 게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E는 자기 혼자도 안정하니까 반응을 하지 않는다. 선생님이 좀 화냈나요? 화낸 거 아닙니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X라고 하시면 되고요. 답은 1번이네요. 1번. 9번 답은 1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우리 뒷페이지 봅시다. 10번. 우리 부교재 10번. 10번을 보시면 원자 A, B, C의 전자 배치 모형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옳은 것만을 골라보래요. 우리 원자과 전자를 찾아가지고 하는 게 제일 빠를 거예요. A와 C는 같은 족이래요. A, 원자과 전자 2개. 다음에 C는 얘도 2개죠. 이런 거 나오면 원자과 전자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같은 족 맞죠? 둘 다 2족으로 같다. B와 C는 같은 주기라고 했는데 같은 주기인지 아닌지 알려면은 전자 껍질 수를 세야 되죠. B 전자 껍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C 몇 개예요? 한, 둘, 셋. 아, 둘 다 3주기로 같구나. 맞는 말. 다음에 A와 B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이라고 했는데 A라고 하는 건 가장 바깥 껍질이 두 번째 껍질이죠. 근데 B라고 하는 거는 세 번째 껍질이잖아요. 그래서 껍질 수가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의 준위도 다르죠. 기역과 니은만 맞네요. 10번 답은 그래서 3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우리 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원소 A, B, C,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래요. A와 C는 A라고 하는 게 뭐예요? 수소잖아, 수소. 수소는 알칼리 금속이 아니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 틀린 말. 원자과 전자수는 B가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원자과 전자수는 족을 봐야 되죠. 여기 D가 지금 17족이니까 B가 아니라
D가 가장 크죠. D가 가장 크다. 니은도 틀린 말. 다음에 C와 D는 전자 껍질 수가 같은 3주기니까 같죠. 그래서 디귿만 맞네요. 11번에는 3번 디귿만 맞다. 다음에 12번 한번 봅시다. 그림은 주기율표에 일부를 나타낸 건데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는 원소를 골라보래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가 2니까 2주기라는 뜻이죠. 2주기. 그러면 B 아니면 C겠네요. 비금속 원소니까 C를 고르시면 되죠. C를 고르시면 되죠. 이족도 금속이에요. 얘는 알칼리 금속, 얘는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비금속이니까 C를 고르시면 됩니다. C. 다음에 13번 A부터 F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 원자과 전자수 A의 원자과 전자수는 2개다. 여기서 이제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이게 함정이에요. 우리 18쪽은 비활성 기체라고 해서 18쪽은 원자과 전자수가 0이죠. 0. 비록 이게 지금 수소고 얘가 헬륨이라고 해서 이제 헬륨이니까 2번이잖아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들어가 있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2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18쪽은 원자과 전자가 0이라고 정해놨다고요.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0입니다. 요거 여러분 함정에 빠지시면 아니 되옵니다. 다음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B와 C가 같다. 맞죠? 2주기니까 답은 2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3번도 볼게요. C의 전자 수는 이라고 했는데 C는 15족이니까 15가 아니라 5죠. 원자과 전자가 제일 많은 것은 D가 아니라 F라고 하셔야 되고요. E와 F는 금속이라고 했는데 F는 아니죠. 그래서 아까 답 얘기했었죠. 답은 2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우리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나트륨 원자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먼저 A라고 하는 건 몇 번째 껍질에 있어요? 2번째 껍질. B라고 하는 건 3번째 껍질에 있죠. 그래서 껍질을 봤을 때 핵에서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낮고 그러면서 더 안정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저번에 라면 얘기한 거 기억나죠? 냄비가 이렇게 있고 내가 안성탕면 뭐 너구리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아무튼 라면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부었어요. 찬물을 붓어요. 처음에는 이제 물이 아주 평온한 상태죠. 근데 내가 이렇게 불을 이제 피워가지고 가열시키면 물이 가만히 못 있고 에너지가 올라가면서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에너지가 낮을수록 안정하고 에너지가 높을수록 불안정하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색깔펜으로 이렇게 한 문장 써줍시다. 핵에서 가까운 궤도, 이걸 다른 말로 껍질이라고 해도 되죠. 핵에서 가까운 궤도일수록, 핵에서 가까운 궤도일수록 에너지 값이 낮아서 안정하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식사 전에는 반드시 비누와 물 또는 손수 독재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급식실 앞에서는 앞 학생과 거리 두고 줄 서기, 대기, 대식, 식사 중 대화하지 않기, 정해진 자리에서 식사하기를 실천하도록 합시다. 올바른 식사 예절은 건강한 생활의 기본입니다. 네, 우리 4교시 선생님 지금 수업 찍고 있는 게 4교시여가지고 네, 우리 학교에 오게 되면 여러분도 4교시 때 이런 방송이 나올 거예요.
봅시다. 이거 꼭 적어주시고요. A는 B보다 안정하다고 했는데 A라고 하는 건 지금 두 번째 껍질에 있죠. 두 번째 껍질. 다음에 B라고 하는 거는 세 번째 껍질에 있죠. 그래서 핵에서 가까운 A가 더 안정하죠. 더 안쪽에 있으니까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A가 B보다 높은 게 아니고 낮죠. 핵에서 가까울수록 에너지 값이 낮다고요. 다음에 나트륨 원자는 A와 B의 에너지 준위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없다라고 했는데 네, 가질 수가 없죠. 답은 그래서 네, 4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제 부교재 27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27쪽까지만 할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화학결합과 물질의 형성이라는 단원을 할 건데 화학결합이 뭔지 이제 왜 일어나는지 알려면은 우리가 18쪽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18쪽 이 친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줍니다. 비활성 기체 주기율표에서 18쪽에 해당하고요. 이 친구들은 어떤 원소들이냐면 헬륨 있죠. 헬륨 밑에 뭐 있어요? 네온 있었죠. 그 밑에 뭐 있어요? 아르곤 있죠. 이 친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반응성이 작고요. 반응성이 작고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우리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 8개, 세 번째 껍질도 8개가 최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288 기억나시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최대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정한 상태예요. 굳이 반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응성도 작죠. 그래서 다른 원소와 화학결합을 형성하지 않고 그냥 원자 상태 그대로 존재한다. 이걸 우리가 그냥 1원자 분자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비활성 기체가 어디에 이용되냐면 먼저 헬륨 같은 경우 기구나 풍선에 충전 기체로 쓰인다. 우리 헬륨가스 마시면은 목소리가 바뀌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바뀌죠. 다음에 네온 같은 경우는 광고판 이런 데 쓰이고요. 다음에 아르곤 같은 경우는 형광등에 쓰입니다. 형광등. 여기에 충전기체로 쓰이고 있다. 다음에 우리 괄호 2번에 별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괄호 2번의 별표. 괄호 2번의 별표. 이거 지우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괄호 2번. 비활성 기체에 전자 배치라고 나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전자가 배치되어 있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헬륨을 제외한 나머지 비활성 기체라고 했는데 나머지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건 네온이나 아르곤 얘기하는 거죠. 얘네가 전자가 이제 어떻게 채워져 있냐 여러분 이미 알고 있겠지만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 그림 보시면 지금 동그라미 2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밑에 헬륨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헬륨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었죠? 네, 2번이었죠. 2 플러스라고 써주시고요. 전자가 이렇게 2개 첫 번째 껍질에 들어가 있다. 다음에 네온 한번 볼게요. 네온 보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와 있죠. 네온은 원자 번호가 10번. 그래서 양성자가 10개 있고요. 전자를 10개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이렇게 들어가 있죠. 다음에 아르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르곤.
네, 아르곤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르곤은 원자 번호가 18번이에요. 즉, 양성자도 18개, 전자도 18개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우리가 차곡차곡 288 그 순서로 채워주면 되죠. 2개 했고 8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은 8개, 총 10개를 했고요. 이제 나머지 8개도 채워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헬륨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2개가 채워지고요. 나머지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8개가 채워지죠. 8개가 채워진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룬다는 거예요. 거기 3번에 한번 봅시다. 왜 화학결합이 형성되냐? 원소들은 화학결합을 함으로써 비활성 기체처럼 얘네들처럼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를 모두 채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화학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런 걸 배우는 건데 이런 결합들을 하게 되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최대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결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제 맨 마지막 문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옥텟이라고 써주세요. 옥텟 규칙. 우리 숫자를 나타내는 몇 가지 접두사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펜타 그러면 숫자 뭐가 떠올라요? 숫자 5와 관련이 있어요. 미 국방부 건물을 펜타곤이라고 하죠. 오각형이어서 마찬가지로 맨 꼭대기층을 우리가 펜트하우스라고 하잖아요. 집을 보면 지붕 때문에 오각형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펜타 그러면 숫자 5와 관련이 있어요. 옥타 그러면은 숫자 8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UFC 보시면 옥타곤 그러면은 이제 팔각형 링이잖아요. 뭐 문어 8개인데 다리가 옥토퍼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숫자 8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들은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비활성 기체처럼 8개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걸 옥텟 규칙이라고 하죠. 단 헬륨은 2개, 헬륨은 2개. 첫 번째 껍질은 2개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우리 오늘 비활성 기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에 대해서 전자 배치와 관련지어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봐요. 빠이.